Hello everyone, this is Clara from Hack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에서 오픽을 가르치는 클라라입니다. 이번 2019년 3월 오픽 시험 총평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떠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최신 기출 분석집, 오픽 최신 기출 분석집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클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1번부터 15번까지 무엇이 나왔는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오랜만이죠.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타임과 Clara's Lifesaver 문장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So, Clara, I have a question. 오픽 survey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학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직장인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학생도 아니라고 하시는 게 좋고요. 직장인도 아니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Clara, 그치만 저는 회사에서 시험을 봐요. Yes,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회사에서 시험을 보셔도 학생 아니요, 직장인 아니요 하셔도 전혀 불이익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대학연합회로 시험 보는 학생분들이 또 걱정을 하세요. 난 대학연합회로 봤는데 학생이라고 과연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물어보시는데요. 네, 안 하셔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 꼭 그렇게 하셔서 공부하는 양을 최대한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Clara's Lifesaver 문장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시험장에 가면은 다음 질문을 예측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잔뜩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질문에서 관련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공어에 대해서 묘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묘사를 하고 거기다 기억에 남는 경험까지 나도 모르게 마구마구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다음 질문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너무너무 당황하시면서 So I said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As I said earlier,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As I told you before,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면서 똑같이 가져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오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황하지 않고 내가 대화를 끌어간다 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제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하면서 당황만 하지 않고 똑같이 이야기하시면 감점 포인트가 절대 아니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나온 시험 문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1번은 자기소개하기가 나왔고요. 2, 3번에서는 동네가 나왔습니다. 동네 혹은 집 나올 수 있는데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픽은 집, 동네, 서베이 항목, 돌발 주제에서 랜덤으로 골라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테크놀로지, 돌발이었죠. 그리고 6번, 7번에서 어김없이 롤플레이가 나왔고요. 난이도 재설정 화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8, 9, 10 하이킹, 11, 12, 13 명절 행사 요즘 또 되게 핫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잘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14, 15번은 시사 문제였습니다. Clara, 이번에는 뭘로 보셨나요? 저는 난이도 5-5로 항상 거의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어려운 질문들을 자꾸 여러분이랑 같이 풀어보면 여러분이 더 답변이 잘 되시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5-5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표가 IM2라면 3-3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IM3가 목표다. 그러면 4-4. 나는 IH가 목표예요. 난 AL이 목표예요. 하면 5-5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와 내 옆에 있는 시험자가 똑같은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질문은 랜덤 픽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서로 나오는 질문은 당연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이 시험을 보셨어도 서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그 전에 만약에 이 영상이 지금 계속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꼭 구독 버튼과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요. 시험 보실 때에는 똑같이 시험 상황처럼 면접관 얼굴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면접관 얼굴을 보고 핸드폰에 녹음해가면서 답변을 도전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시는 것보다 시험 상황처럼 똑같이 자꾸 그냥 프리 토킹도 해보고 에바 I'm so sorry, but I do not know. 이러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상황과 똑같이 우선은 저희는 녹음기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 녹음기에 대처하시면 되고요. 에바를 만나보시도록 할게요. 1번 답변하시고 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Please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1번은 지난 총평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많은 시간을 투자는 안 해도 되지만 답변을 하시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장 갔을 때 confidence, 자신감을 위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내뱉어보면서 그날의 자신감 우선 획득하고 그런 다음에 2번을 가시면 좋은데요. 인물 묘사이고 1번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하기이고요. 자신감을 위해서 필수로 답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스토리라인은 제가 전에도 계속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여러분. 이름, 나이, 가족, 뭐 사는 곳, 성격, 취미, 미래 계획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Do not spend so much time.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하기는 안 들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진짜 자신감 상승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넘기기보다는 예를 들면 여러분 저도 그래요. 오늘 촬영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연습을 했거든요. 그런 연습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you live in an apartment. What is your neighborhood like? Where is it located? Please describe your neighborhood in detail. 자, 이 질문은요, 선택 주제가 아닌 필수로 공부하셔야 되는 주제죠. 그래서 사는 곳과 동네는 필수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주제인데, 장소 묘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What is 땡땡 like? 땡땡은 어떠한가요? 즉, 당신의 동네는 어떠한가요? 물어봤고요. 당신의 집은 어떠한가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What is 땡땡 like? 그래서 장소 묘사를 물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장소가 사라진 것이 아니면 현재 시제로 답변해 준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소 묘사에 대해서 우리 스크립으로 같이 보면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동네의 종류는 시내, 시골, 교외가 있는데요. 보통 여러분 한국은 Every place is very developed. 다 완전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다 convenience store가 다 주변에 있으시죠. 편의점이 있으시다면 다 downtown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 live in the downtown. 저는 시내에 삽니다 라는 거죠. I live in the downtown located in Seoul. 서울이라는 거는 원하는 대로 바꾸시면 되고 located in도 사실은 생략 가능합니다. I live in the downtown.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I live in a downtown. 나는 시내 삽니다. My neighborhood is very. 자, 분위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분위기는 무조건 active하고 lively하다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활발하고 활기차다라는 것도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략적으로 가져다 붙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I have a question for you. 저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자주 등산하는 사는 분위기가 어떠세요? 무조건 어떻다? active and lively, 활기차고 활발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자주 가는 식당은 분위기가 어떠신가요? 활기차고 활발하다, active and lively, 무조건 똑같이 가져다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능을 가져다 붙이고요. And I love my neighborhood, 이런 love 같은 거는 강조해서 읽어주시면 좋아요. 오픽은 it's all about the 전달력. 그래서 전달력을 최대한 감정을 실어서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I love my neighborhood.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love my neighborhood. 저는 우리 동네를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요. For several reasons. 여러 가지 이유에서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For several reasons. 다시 한번요. For several reasons. 그래서 무엇을 왜 좋아하냐라고 했을 때 I like A for several reasons. I like A for several reasons. like라고 하셔도 되고 love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선호하는 이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유 얘기하실 때 여러분 또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first of all, what's more, moreover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한국말 할 때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얘기할 때 우리 어떻게 얘기하죠?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로는 그리고 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irst, second, third라고 하기보다는 first of all, moreover, another good thing about A is B 이런 연결어들을 써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First of all, 첫 번째로는요. 저 접근성이 편리합니다. 자, 접근성이 편리하다는요. have easy access to 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have easy access to. 다시 한번요. have easy access to. 접근성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뭐에 접근성이 편리하는지 restaurants, 이것저것 카페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기타 등등 이야기하시면 되는데요. 뭔가 리스팅을 하다가 내가 말을 이제 끝내고 싶다. 난 숨이 차다. 5월 다 함께 기억이 안 난다. 하면은
and so on 하면서 그냥 끝내버리시면 됩니다. 기타 등등이란 뜻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and so on. 다시 한번요. and so on 하시면 되고요. 게다가 좋은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has a good transportation system. 같이 한번 해볼게요. has a good transportation system. 다시 한번요. has a good transportation system. 좋은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It's only a 5-minute walk. 자, 여러분. 사실 예를 들면 공원을 이야기할 때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식당을 이야기할 때, 좋아하는 도서관을 얘기할 때 그게 몇 분 거리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5분이에요, 앞으로. 아셨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정해놓으면 그게 입에 붙을 때까지 연습을 하고 입에 붙었다 싶으면 그냥 그거를 여러 주제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It's only a 5-minute walk. 같이 한번 해볼게요. It's only a 5-minute walk. 다시 한번요. It's only a 5-minute walk to a subway station, to a bus stop, to a 한다면 원하는 걸 다 가져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지금 준비한 것처럼 딱 이렇게 안 나오고 시험장 가면은 여러분이 긴장하게 되세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정적이 생기실 텐데요. 이런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필러를 써주시면 좋은데 필러 중 많이 쓸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what else입니다. what else 또 뭐가 있을까라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what else 라는 거고요. Another good thing about living in downtown, 시내에 살아서 좋은 또 다른 점은요 라고 했는데 난 아무리 말해도 이게 입에 안 붙는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여러분 생략하시면 돼요. 생략하고 이거 버려버리고 이시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Another good thing about it is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입에 안 붙으세요? 버리세요. 입에 안 붙으세요? 버리세요. 그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오픽은 입에 안 붙는 걸 끌어가는 시험이 아닌 입에 붙는 것들 골라서 끌어가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nother good thing about it is food delivery system, right? 음식 배달 시스템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했고요. 마무리입니다. I feel lucky to. 나는 뭐뭐한 게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I feel lucky to live in my neighborhood. 우리 동네에 살아서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여러분 사실 시험장 가면 긴장돼 죽겠는데 I feel lucky to live in my neighborhood. 이런 마지막 문장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하면 된다? 무조건 사랑하시면 됩니다. I love my neighborhood. I love 한리오 Park. 무조건 이렇게 I love를 붙여서 마무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애드립 있잖아요. 왜 중간에 끊기지 않게 말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동네 설명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는 다운타운에 살고요. I love this place for several reasons. 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기를 좋아하는데요. To start with, 왜 좋아하죠? Have easy access to, 접근성이 편리하고요. 기타 등등은 영어로 뭐였죠? And so on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둘째라고 할 때 moreover이라고 했고요. Has a good transportation system, 좋은 교통 시스템이 있습니다. 5분 거리예요. It's only a 5-minute walk too 하시면 되고요. Another good thing about A is B, right? So food delivery system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번 동네 묘사 같이 갔는데요. 3번 만나실 차례예요. 그래서 에바 화면에 핸드폰에 꼭 답변하시고 그런 다음에 저 만나시도록 할게요. Have you seen your neighbors recently? What did you talk about with them? 자, 여러분 답변해 보셨나요? 이번엔 neighbor, 이웃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동네에 대해서 나올 때 이웃에 대해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웃을 만난 적이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recently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하, 내가 과거 시제로 답변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거 시제는 되게 중요한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first란 단어가 나와도 과거 시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질문에서 last란 단어가 나와도 과거 시제이다 라고 알으시면 되고요. 영, 어리다의 영 있잖아요. 영이 나와도 무조건 과거 시제로 답변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웃을 만난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나요? 평소에 하는 그런 루틴에 대해서 물어봤다. 습관, 루틴, 육하 원칙으로 답변하시면 되는데 즉 누구를 만났는가, 언제 만났는가, 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는가 쭉쭉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아까 시제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 과거 시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웃을 과거 시로 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you need to be careful with this. 그래서 현재 시로 그 사람 묘사하는 거예요. 막 Clara's a teacher 이런 식으로 막 다 묘사를 하다가 언제 마지막을 봤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만 과거 시로 한다. 그래서 시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람에서 묘사할 때는 현재 시제이고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과거 시제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fancy expression, 근사한 표현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So number one, the last time, 보통 여러분 질문에 답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많이 몰라 하세요. 처음이 되게 당황을 많이 하시고 중반부터 되게 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오픽에서 답변을 90초로 봤을 때 초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질문의 초반 부분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문장을 같이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The last time I blah was a few days ago. 내가 마지막으로 뭐뭐 했던 건 며칠 전이에요 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시 루틴, 과거에 무엇을 했나요? 물어봤을 때는 무조건 The last time I blah was a few days ago. For example, with this, the last time I met my neighbor was a few days ago.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이웃을 만난 것은 며칠 전이었습니다. 자, 공원으로 따져볼게요. The last time I went to a park was a few days ago. The last time I talked on the phone was a few days ago. 이런 식으로 무조건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웃 만난 건 며칠 전이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Ready? Go. The last time I met my neighbors was a few days ago.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빨리 얘기하시면 되겠죠. Have a lot in common 하면은 공통점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Have a lot in common. 다시 한번요. Have a lot in common. 다시 한번요. Have a lot in common 하면 공통점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대화를 나눴다니까 talked가 나왔죠. Talked about 과거 시입니다. Talked about our day, 일상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 And current events, 현재 이슈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Talked about our day and current events 하시면 됩니다. Talked about our day and current events 하시면 되는데요. 요즘 가장 또 만나면 많이 하는 얘기가 미세먼지 얘기잖아요. 미세먼지는 영어로 microdust, microdust라고 합니다. 그래서 microdust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fancy expression도 다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When was the first time you used a smartphone and what happened? Were there any difficulties while using it? Please tell me in detail. 자, 4번 문제 보시면요. When was the first time? 자, first time 단어가 나왔다. 우리 아까 방금 전 그 질문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first time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과거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When was the first time you used a smartphone? 이라고 했습니다. And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했는데요. first가 나오면 처음에 사용했던 그 계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difficulties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라는 뜻인데 여러분, please remember this. 각 질문 안에서 한 질문 안에서 만약에 5개의 문제를 얘기를 했다. 5개의 센텐스가 있었다. question이 있었다. 라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즉 내가 계기를 잡았다. 계기라는 질문형을 파악했으면 계기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어려움이 만약 없었다 하더라면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안 하셔도 점수는 깎이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과거 시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스크립으로 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에 우선 As far as I can remember 이라고 할 겁니다. As far as I can remember, 내가 기억하는 한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되게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as far as I can remember 해주시면 됩니다. As far as I can remember, 내가 기억하는 한. 같이 한번 해볼게요. As far as I can remember, 다시 한번요. Ready, go. As far as I can remember 하면 내가 기억하는 한 이란 뜻이고요. 우리 이거 아까 전에 공부했던 표현인 거 기억나세요? The last time I blah was a few days ago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the first time I blah was when I was 8. 근데 그 원리는 다 똑같은 거죠. 내가 처음으로 뭐뭐를 했을 때에는 was when I was 8. 내가 8살 때였습니다. 라는 거고요. years old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셨나요? 물어보면은 the first time I rode a bicycle was when I was 8. 똑같이 이거를 만능으로 가져다 붙여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요? 테크놀로지를 왜 사용하게 됐나요? My parents
나 부모님 두 분을 말씀하실 때에는 parents가 되죠. 한 분은 parent고요. 두 분을 이야기하실 때는 parents가 됩니다. Parents bought me. 자, buy A, B 패턴이죠. 그래서 buy A, B 패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bought me a cell phone. 핸드폰을 사주셨습니다. 부모님이요. as a birthday gift. 생일 선물로 핸드폰을 사주셨습니다. 라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거시로 잡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배우게 됐는가? 그때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는가? 설명하시면 좀 더 디테일이 길어지겠죠. When I got it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라는 뜻이고요. When I got it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받았을 때는요. I was so excited. 너무 신났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so 같은 게 나오면 세상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자, 너무너무 신났다. 어떻게 말하죠? I was so excited. 다시 한번요. I was so excited.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My father taught me. 자, taught me how to A. A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My father taught me how to use it.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 계속 사용하나요? Since then 하면은 그 후로는 이란 뜻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Since then 그 후로는. 다시 한번요. Since then 그 후로는 I use my cell phone all the time 이라고 하죠. 저는 핸드폰을 항상 이용합니다. all the time 하면은 항상 이란 뜻이고요. 근데 여러분이 핸드폰 얘기했을 때 cellular phone 이런 표현도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 어느 게 더 발음하기 쉬우세요, 여러분? cellular phone이 더 발음하기 쉬우세요? cell phone이 발음하기 쉬우세요? cell phone이 더 발음하기 쉽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셀폰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픽은 전달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그 어려운 단어보다는 최대한 쉬운 단어로 make it very simple, simple하게 그래서 발음하기 쉽게, 그래서 전달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It is my number one thing. 내 1등 아이템이다 라는 거죠. 물건이다. And I cannot live without it.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했죠. 근데 마무리가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I love my cell phone. 무조건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내시면 되는데요.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과거 시제로, 현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현재 시제로 지켜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5번 갑니다. What was your first cell phone like? How is it similar to the one you have now? What are some differences? Please tell m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detail. 5번에 답하셨나요? 오늘은 되게 과거 시를 요구하는 질문을 많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What was your first cell phone like? 첫 번째 핸드폰은 어땠나요? How is it similar to the one you have now? 이라고 했어요. 우선 differences란 단어가 나오면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아, 이게 뭔가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의심인데 과거의 핸드폰과 현재 핸드폰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 비교인데 이런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과거 시로 내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또 현재 핸드폰도 이야기해야 되니까 현재는 또 현재 시로. 그래서 이게 시제가 되게 헷갈릴 수 있어서 여러분이 과거와 현재 비교는 많이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Similarities, 그래서 유사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nd differences, 다른 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난이도 3에서는 잘 안 나오고요. 4나 5에서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fancy expression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과거에는 핸드폰이 it was black and white. It was black and white screen. 그래서 흑백 화면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 우리 엄청 흑백 화면 핸드폰 썼었잖아요. Black and white screen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The functions were very limited. 그래서 기능이 되게 한정적이었죠. 예전에는 뭐만 가능했죠, 여러분? Calling, 전화하는 것만 가능했었고요. And texting, 문자만 가능했었죠. 그래서 문자도 막 수 리밋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통 실강에서 학생분들이 선생님 몇 살이세요? 막 이런 거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핸드폰까지 다 써보신 거예요? 물어보시는데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어떻게 됐죠? 더 가벼워졌죠. It's like so much lighter. 가벼워졌고요. 더 얇아졌어요. Slimmer 하면 더 얇아졌다라는 거고요. And new function. 새로운 기능이 너무너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다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생겼는데요. 요즘에는 온라인 뱅킹 시스템도 되고요. 또한 what is this? 이거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셀피 찍는 것도 가능하지만 비디오 채팅, 저는 조카들하고 되게 화상 채팅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채팅도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new function 하시면 되고요. 또한 과거와 비교했을 때 compare to the past, 과거와 비교했을 때 compare to the past, now 이런 표현 꼭 기억해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라고 할 때 compare to the past, now we have cell phones that are lighter, slimmer, and there are so many new functions like 하면서 예를 들어주시면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여기다 가져다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we have new functions like 한 다음에 video chatting, online banking system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5번까지 같이 공부했는데요. 다음 문제 공부하도록 할게요. I'm going to give you a situation to act out. You are at a bank to open a new bank account. Ask the banker 3 or 4 questions about how to make it. 자, 롤플레이입니다. 롤플레이 1단계는 질문하기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2단계는 1단계에서 서브젝이 됐던 것이 100%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요. 롤플레이에서 고등점을 받는 포인트는 우선 웃길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Make it light. 그냥 가볍게 좀 웃길 수 있으면 좋고요. 그 상황극, 역할극에 충실하시면 좋은데요. 어머, 이거 얼마예요? 막 이런 연기 있잖아요. 이런 연기하시면 고득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였죠? I'm going to give you a situation to act out. You are at a bank. 자, 우선 은행에 있다는 걸 파악하시면 되고요. To open a new bank account. 해서 새로운 계좌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뱅커에게 3 or 4 questions. 질문 3가지에서 4가지 해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그냥 질문을 마구마구 하는 것보다는 일부러 좀 더 풍성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인사를 먼저 합니다. Hi 하고 그런 다음에 목적, why you are there, 왜 거기에 있는지를 설명하시면 되겠죠. I'm here to open an account. Open an account 하면은 나는 계좌를 열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질문 첫 번째, Do I need an ID card? 나 ID 카드 가져와야 되나요? 라는 거죠. Do I need an ID card?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를 질문하실 때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to make it?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거고요. Question number 3. 나 온라인 뱅킹도 전 하고 싶어요. I want to use online banking system. So can you please teach me?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 thank you for your help, bye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일부러 이제 인사를 하고 대화 목적을 얘기하고 마무리 인사까지 넣어주시면 훨씬 더 뭔가 풍성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질문하실 때 최대한 연기해가면서 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단계가 이거면 2단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기 전에 넥스트 버튼 누르시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뭐가 문제가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역할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손님이었으면 그 다음 롤플레이 2단계에서도 나는 손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단계 우리 만나보시도록 할게요. I'm sorry, but there's a problem you need to resolve. The new card you just made does not work. Call the bank, explain your situation. Then ask them 2 to 3 solution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역시나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I'm sorry 라고 하면서 But there is a problem. 문제가 생겼습니다. The new card, 새로운 카드가 막 만든 게 doesn't work. 안 돼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요. 그 문제점을 설명하고 2-3가지 대안 제시를 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2단계는 항상 2-3가지 대안 제시를 하는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똑같이 이제 인사를 합니다. Hi. and 한 다음에 그 문제를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면 여기서 우선은 the new card doesn't work. 작동을 안 한다라는 거죠.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doesn't work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my new card has a problem. 무조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땡땡 has a new problem. 말하기 힘드니까요. 그냥 땡땡 has a new problem 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안 1. 자, 대안인데 여러분 칸이 부족한 관계로 대1이라고 했는데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대1 문제를 수정해 주세요. 그래서 can you please fix the problem?
Can you please fix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거고요. 대안 2. Or can you issue me a new one? Can you issue is like 발급하다. 그래서 issue me a new one. 새로운 것을 발급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겁니다. When can I get it? 언제 배송 가능하신가요? Okay, thank you so much. Bye.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순서만 잘 아셔도 당황을 하지 않으니 순서를 기억해 주시고요. 처음에 인사하고 문제 설명하고 대안 1, 대안 2, 그다음에 마무리 인사하시면 되겠죠. issue 하면은 발급하다라는 겁니다. Can you issue me a new card?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you enjoy hiking. How do you prepare for hiking? What factors do you consider when you go hiking? Please tell me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자, 이번에는 하이킹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두 가지 요소를 같이 넣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형을 같이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How do you prepare for hiking? 하이킹을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라고 했습니다. How do you prepare for hiking? 하이킹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And what factors do you consider when you go hiking? 어떠한 점들을 고려하시나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루틴과 고려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둘 다 현재 시제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요. 고려하는 요소들도 현재 시제이고 그 다음에 루틴, 무엇을 가져가나요? 또 루틴도 당연히 현재 시제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당황할 수 있게끔 질문형을 두 개를 믹스업해서 낼 때가 있는데요. 반드시 다른 질문형이구나를 캐치하셔서 다 답변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fancy expression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뭘 가져가냐라고 했으니까 나는 가볍게 짐을 가져가는 사람이다 라는 근사한 표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I'm a light packer 하면 가볍게 짐을 가져가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I'm a light packer. 다시 하면요. I'm a light packer. 다시 하면요. I'm a light packer. 가볍게 짐을 가져가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려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라고 할 때요. There are several factors I consider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There are several factors I consider. 다시 한번요. There are several factors I consider. 내가 고려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When I go hiking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go to hiking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go to hiking 하면 틀린 표현이니까 여러분 go hiking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go hiking, go jogging, go swimming. 그래서 go ing, 뭐뭐 하러 간다 라는 패턴이에요. There are several factors I consider when I go hiking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려하는 요소들에 대한 좀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장소를 we consider the location, 장소를 생각하고요. We consider weather, 날씨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rain, 비 올 때는 안 가죠. And we also think about the season, 계절도 생각하는데요. We don't go if it's like summer, 여름 때 안 가고요. And winter as well, 겨울에도 안 가죠. 여름에는요, it's like too hot, 너무 덥고요. And 겨울에는 it's like too cold, it's like freezing cold, 너무 추워서 안 간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fancy expression 이용해서 입 밖으로 꺼내보는 연습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쯤 되면 여러분이 지치셔서 뭔가 핸드폰에 녹음하는 걸 스킵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고 실전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핸드폰 꺼내주시고 반드시 녹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 갈게요. Talk about what you wear when hiking and how it differs according to different seasons. 자, 9번도 연이어서 하이킹이 나왔는데요. Talk about what you wear when hiking. 하이킹 할 때 무엇을 입나요? 라고 했고요. And how it differs according to different seasons. 다른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틴, 무엇을 입는지 그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는 건데요. 되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어렵지 않으세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하이킹 갈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절별로 이런 생각 우리 안 해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준비를 안 해가시면 에바, we wear clothes. 우리 옷 입어. 아니 하이킹 갈 때 뭘 입겠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계절별로 나눠서 꼼꼼하게 얘기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전 연습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자, 아이디어 같이 가도록 할게요. 계절별로 다르게 입니다.
We wear differently according to different seasons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봄과 가을을 보통 계절이 비슷하잖아요. 봄과 가을은 날씨가 어떤지 설명하시고 무엇을 입는지 설명하시면 되는데요. It's very mild. 봄과 가을은 날씨가 되게 mild 하잖아요. So we wear light clothes. 가벼운 옷차림을 입는다 라는 거고요. For summer, I mean it's like too hot, right? So we wear t-shirts and 반바지는 영어로 뭘까요? shorts라고 합니다. short pants라고도 하지만 shorts라고도 하셔도 되고요. 겨울에는 it's like very, very cold. So we wear long underwear. long underwear 하면은 내복이라는 뜻이거든요. and jumper as well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항목을 좀만 나눠놔도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답변하신 거랑 스토리라인과 되게 비슷한가요? 비슷하다면 안 비슷하다면 다시 한번 녹음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스토리라인의 힘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You need to have the storyline. 스토리라인이 있어야지 결국은 영어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니고 할 말이 먼저 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10번까지 아직 안 풀었네요. 자, 10번 한 문제 남았습니다. 답변해 보시고 저 만나시도록 할게요. What was the most recent hiking or trekking trip you went on? Explain where and when you went hiking or trekking and discuss this trip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자, 10번 문제 풀어보셨나요? 이번에는 hiking or trekking trip인데 언제요? recent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갔던이라고 했죠. 이 단어가 나와도 과거 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갔던 hiking trip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자, 이것은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과거이죠. 그래서 과거 시로 답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누구랑 갔나요? 어디로 갔나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루틴이지만 과거 시로 답변하는 루틴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토리라인 같이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언제였나요? 육하원칙을 생각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언제였나요? It was a few days ago. It was a few days ago 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 문장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요? 아까 배운 걸 이용해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The last time I went hiking was a few days ago. 다시 한번요. The last time I went hiking was a few days ago. 하시면 되겠죠? Very good. 자, 어디로 가셨나요? 남산 마운틴 하시면 되고요. 누구랑 가셨나요? I went there with my friend Clara.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는데 친구는 고정으로 한 명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고정으로 무조건 한 명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저기다 다 무조건 그 친구가 등장하게끔 하시면 되고요. 자, 가기 전에는 뭘 했는가? 가서는 뭐 했는가? 간 다음에는 뭐 했는가? 이렇게 일부러 항목을 나눠주시면 훨씬 더 스토리라인이 탄탄하게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기 전에는 We went to a convenience store and bought some snacks 하시면 되고요. While hiking, we talked about our day and current events. 아까 공부했던 표현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after hiking, 하이킹이 끝난 다음엔 we had chicken and beer. 치맥을 했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다 제가 과거 시로 얘기했죠. The last time I went there, I went hiking was a few days ago. We went to. I went there with my friend. Before hiking, we bought. While hiking, we talked about. After hiking, we had chicken and beer. 그래서 과거 시를 여러분이 쓰셨는지 아까 녹음하신 걸 자꾸 들어보면서 셀프 체크하면서 어머, 내가 과거 시를 틀렸잖아. 다시 한번 연습해봐야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채점 포인트인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10번까지 풀어봤고요. 11번부터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대비하시고요. 우리 11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Where do you prefer to host a celebration or a party? What are the reasons for your preference? Please tell me in detail. 여러분 답변 잘 해보셨나요? 이번 질문 조금 어려웠죠? 어디서 celebration이라든지 party 하는 걸 좋아하나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이 설명하기 되게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party 여는 거를 집에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우선 친구들이 다 이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very close to my house.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삽니다. 그래서 오기가 훨씬 더 편하다라고 했고요. 또 여러분이 background survey에서 만약 요리하기를 취미로 선택하신다면 난 요리를 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파티하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또한 세 번째 이유, 편하게 영화 시청하는 게 가능하다. 우리는 다 movie goer.
무비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가 1등으로 좋아하는 영화는 하면서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여러분이 영화 선택해서 준비하셨던 걸 그대로 가져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서베이끼리 거미줄처럼 연결해서 공부하셔야지 공부 시간이 확 줄어든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유 4. Now, 시간 압박이 없다. 집에 있다 보면은 만약에 그냥 카우치 포테이토 돼서 소파 좀비 돼서 같이만 이야기하고 놀다가 그냥 그대로 잠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야 된다는 압박도 없고 막 일찍 나가야 된다는 압박이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where do you prefer? 어디? 해서 집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고 이유를 하나만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저처럼 항목을 여러 가지로 나누시면 훨씬 더 할 말이 더 많아진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업인 이유는 현재 시제이다 라고 알아주세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답변해 보실게요. During a celebration or a holiday, what do you usually do? Who do you meet? Where do you go? Please tell me in detail. 자, 이번 질문에서는 celebration or holiday, 즉 명절이 나왔는데요. What do you usually do? 무엇을 하나요? Who do you meet? 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더 설명하기 쉬운 걸로 풀어가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명절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명절로 설명하시는 게 훨씬 더 쉽죠. 명절은 따로도 또 물어보기 때문에 돌발해서 그래서 명절로 우선 하나로 통일성 있게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요. 누구를 만나나요? 무엇을 하나요? 그래서 이거는 루틴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죠. 육하원칙이고요. 질문에서 유절리가 나왔다는 건 아하 100% 현재 시이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관련해서 명절 때 주로 뭐 하는지 관련해서 쓸 수 있는 fancy expression, 근사한 표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명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제사를 지내다가 영어로 뭔가요? 그걸 가장 어려워하시는데요. 제사를 지내다는요. Pay tribute to our ancestors through a memorial service. 기리는 서비스를 통해서 조상님들 기리다라는 거죠. 조상님을 기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다가 됩니다. Pay tribute to our ancestors through a memorial service 라고 하시면 되고요. Bow to elders. 우리 어른들께 절하잖아요. 그리고 뭘 받죠, 여러분? Get pocket money 하시면 되고요. And they also give us a word of blessings. 덕담해 주시잖아요. 덕담은 영어로 words of blessing 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words of blessing. 다시 한번요. words of blessing 해주시면 돼요. 덕담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서로 친척끼리 모이면 뭐야 언니 잘 지냈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하면서 서로 막 얘기를 나누잖아요. 이걸 근사한 표현으로 catch up with each other 이라고 합니다. catch up with each other 하면 서로 밀린 얘기를 따라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친구랑 얘기할 때 야 진짜 못 본 지 오래됐다. Let's have catch up time. 서로 좀 catch up time 좀 갖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catch up with each other 하면 서로 밀린 얘기를 따라잡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래서 이런 fancy expression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 가도록 할게요. Was there a memorable experience while celebrating a party? Who was it for? And where did it occur? Please tell me what happened from beginning to end. 에바가 사랑하는 질문 유형입니다. 기억에 남는 예상치 못했던 이런 경험이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party라고 했는데요. 파티를 하다가 그러다가 기억에 남았던 경험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경험은 에바가 진짜 자주 물어봐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경험 아니면 예상치 못한 경험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요. 실내와 indoor and outdoor만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실내와 바깥 관련된 기억에 남는 경험만 각각 준비해 놓으시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전략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잘 알고 계시면 공부하는 시간이 확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I have a question for you. 저 질문이 있는데요. 기억에 남는 경험은 현재 시일까요? 과거 시일까요? 과거 시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시에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실내 관련된, 왜냐면 파티 열다가니까 파티 열다가 기억에 남는 경험에 대해서 실내 만능 스크립트 같이 가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언제? 몇 년 전. 어디서? 우리 집에서 파티를 열고 있었다. It was my birthday.
그래서 I had a birthday party. 그래서 birthday여서 birthday party 열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사건은 birthday party 열다 보니까 이제 요리를 막 하잖아요. 요리를 하다가 태웠다. 왜? Why? 영화에 집중하느라 기억이 안 났다. 요리를 하고 있었던 걸 I totally forgot. I forgot 하면 까먹었다는 뜻인데요. I totally forgot 하면 완전 까먹었다라는 거죠. I totally forgot. 완전 까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음식 그냥 배달시켜서 먹었다. 그래서 그런 다음부터 나는 fully focus. 요리에 완전 집중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I have a question for you. 인터넷 서핑하다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뭐 하시면 돼요? 요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유는 인터넷 서핑에 너무 집중하다가 기억이 안 났다. 결과는 음식 배달 썼다 하시면 되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did you catch it?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묶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달력에 집중해 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질문은 very difficult. 매우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 화이팅하고 꼭 답변해 주세요. As a job seeker, what kind of factors do you consider in choosing a company? What kind of company do young people want to go? Please tell me in detail. 14번은요. As a job seeker, job seeker로서 what is a job seeker? 취준생으로서 라는 뜻입니다. 취준생으로서 what kind of factors do you consider when choosing a company?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요소들을 생각하시나요? Oh my god, I mean like this is like so difficult.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We call this twisted question. 사회 이슈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사회 이슈 문제들이 1번부터 15번 사이에 13, 14, 15번에 보통 나오고요. 이것들은 사회 이슈 문제를 5-5를 선택해도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나오면은 이렇게 scary한 question들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랑 같이 총평으로 준비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답변하기 어려우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에바, I don't know 하고 이렇게 그냥 끊고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보셨나요? 그러지 마시고 만약 어렵다 하시더라도 에바, I'm so sorry, but this is like too difficult. I cannot answer. 이런 말을 전달을 잘해주시면 최고 점수까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겠다 하는 것도 답변을 잘 에바, I'm so sorry, but 답변을 못하겠어요 라고만 해주시면 고득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시겠더라도 당황을 하지 않고 못하겠다를 얘기하는 연습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되게 sensitive 이슈죠, 여러분. 회사를 선택할 때 어떠한 점들을 고려하시나요? I've been thinking about this. 이 질문은 정말 답변할 때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시작은 이렇게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va, this question is very difficult, but I will try my best to answer. 우리 지난번 몇 월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번 총평에서 lifesaver 문장으로 알려드렸었습니다. 너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겠다라고 했었고요. 요소, 그래서 고려하는 요소는 우선 위치를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멀면 가족이랑 떨어져야 되고 그래서 위치를 생각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봉을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salary를 생각한다 하시면 되고요. And I also think about work hours. So you want to balance your personal life and work, right? So personal life and work를 밸런스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work hours라고 했고요. 요소 4, now 회사 복지라고 할 때는요, benefits라고 합니다. work, so company benefits라고 하시면 회사 복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 밖으로 자꾸 꺼내보는 연습하시면 되는데 스토리라인을 짜면 또 여러분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져요. 그래서 입 밖으로 다시 한번 꺼내보면서 녹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분명히 14번이 사회 이슈이기 때문에 아하, 15번도 사회 이슈 문제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 우리 화이팅해서 답변하시고 그런 다음에 저 만나시도록 할게요. As a job seeker, what kind of qualifications do you need to consider when applying for a job? 여러분, 이것도 너무 어려웠죠? 아니, 하나를 넘기고 났더니 더 어려운 게 나왔어요. 그쵸? So, as a job seeker, what kind of qualifications? 어떠한 자격 조건을 가져야 되나요? 자격 조건이라니. Do you need to consider when applying for a job? 직업을
apply 할 때, 그래서 일을 신청할 때, 일을 apply, 지원할 때 어떠한 qualification,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스토리라인으로는 우선은 또 어렵다, 에바. 이것도 정말 어렵구나. 그치만 난 최선을 다해서 답할게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격 1번, 우선은 대학 졸업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여러분, I don't agree.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생이면 고등학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졸업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꼭 요즘에는 여러분 대학 졸업증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우선 가장 보편적인 college graduate 이걸 했고요. And I also need to have certificates. 요즘 자격증 많이 따시잖아요. 그래서 certificates 하시면 되고 I need to have field experience. 같이 한번 해볼까요? field experience 하면은 그 일 경험, 그쪽 분야 일 경험이 있으면 좋고요. 또한 시험 성적. 에바, I need to have a high score. English test high score, right? So that's why I'm taking this test. 그래서 이 테스트 봐요, 에바. I really need to get IH. 나 진짜 IH 받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막 하시면 되겠죠. So English test score가 있어야 됩니다. And it needs to be the high one. 그래서 high score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에바, 저 이 테스트 보는 거예요. 그래서 please give me IH. 막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나 IH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런 사회 이슈 문제는 나도 어렵게 물어봤지만 어렵게 대응한다기보다는 내가 최대한 잘 넘기겠다를 목적으로 조금 안 어려운 것들로 대처를 하시면 좋고요. 항목을 나눠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15번까지 같이 답변해 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실전 대비가 좀 되셨나요? 시험장 가셔서 안 떠셔야 되기 때문에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 카리스마 있게 휘잡아가면서 대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픽 총평 같이 열심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노력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